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취업 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사례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요. 특히 악덕업주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뭐 구직에 대해서 좀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좀 안 좋고. 그래서 취업 사기나 그런 쪽에 엮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서 이용하니까 사실 더 괘씸하긴 한데요. 제가 사기 당할 뻔한 거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제가 사회초년생 때 20대 후반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 사기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제 이력서를 낼 때 그 신분증 사본하고 이제 통장 사본 그리고 등본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서류는요. 최종 합격하면은 그때는 또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메일로 해가지고 자신의 개인 정보나 그런 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당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취업이 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등본서부터 해가지고 통장 사본 그리고 이제 신분증 사본 그래서 거기 주민번호하고 다 나와 있죠. 연락처하고 막 그런 거 다 나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서 그 뭐 대출 사기나 뭐 자기 개인 정보로 해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확률도 있습니다. 예, 그걸로 해가지고 뭐 휴대폰을 개통한다거나 뭐 지금은 많이 강화됐지만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서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인감증명서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원본, 등본, 원본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직접 가지고 내방하라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회사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 신뢰도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가 낸 그런 뭐 자기 신상에 관련 그런 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뭐 취업 그런 거 떠나 가지고요. 이제 뭐 자기 자신이 뭐 금융범죄의 뭐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위조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거 위조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초년생이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뭐 주민번호나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 이거는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고 구직 공고를 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직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면접을 보라고 왔어요. 왔는데 막상 가니까 자신이 원하는 보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인 줄 알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뭐 실적제, 프리랜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재무 쪽, 마케팅 쪽을 지원을 했는데 영업을 하라든지 이제 뭐 정규직이면은 뭐 한 달 급여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고정적으로 나오고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건데 실적제를 요구하고 지금 그 직종은 찼다, 다 찼다. 그리고 당신이 영업직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실적제로 잘하면 정규직으로 해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회사는요, 뽑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일단은 모아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설득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겪었고요. 뭐 최근에 몇 년 전에도 한번 겪었어요. 막 가니까요.
제가 선택한 곳은 이게 아닌데 자꾸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설득을.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구직 공고 올려 가지고 그렇게 신뢰를 안 줄 정도면요, 나중에 또 어떤 소리 할지 모르거든요. 일단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저 기억이 남는 게 좀 멀리 아침 일찍 이제 면접 보러 갔었어요. 그때도 엄청 추운 날이었었는데 갔는데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면접 보는 책임자분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 가지고 내가 지금 면접을 대신 보게 됐다. 그리고 지금 그 원하는 정규직은 지금 다 찼고 지금 이런 실적제가 있는데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해볼 의향이 있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불렀냐고. 예? 그거랑 다른데 왜 불렀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뭐 저 같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뭐 "이씨, 이씨." 막 그래요. 근데 그래 가지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참, 그래서 이제 구직 공고 사이트에다가 막 얘기하려고 막 그랬다가 하여튼 막 막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막 "으이씨, 으이씨." 그러는데 막 이래요. 막 이래. 그래 가지고 아, 네, 면접 보다가 맞을 뻔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황규철 씨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뭐 정규직보다는 성과급이 좋은 것 같지 않냐." 성과급제를 뭐 정규직하고 뭐 성과급제가 있는데 성과급제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양두구역이라고 하잖아요, 양두구역.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직 자기 회사에서 어떻게든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 안 주고 이용해 먹을 생각. 그런 데가 뭐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아까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막 했던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같이 면접 본 사람하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저기는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제 위에서 인제 그거를 둘이 얘기하는 걸 또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저한테 그것도 참 웃겨요. 저녁에 당신은 불합격했다는 그런 또 문자를 또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아주 재밌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신뢰가 안 가면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인제 정규직 해줄 것 같으면서 이제 다른 직종을 유도하고 이제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뭐 면접 보다가 이렇게 막 위협 주고 막 맞을 경우 막 때리려고 막 그런 경우도 겪어 봐 가지고 참 당황스럽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30대 초반이었어요. 초반인가?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30 대. 근데 그럴 경우인데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막 그럴 때인데 막 잘 모르고 좀 간절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뭐 거기는 안 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뭐 됐어도 안 갔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구직 사이트 그쪽에다가 신고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근데 그런 쪽은 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구직 사이트나 그런 데다가 신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허위 구직 공고를 낸 거잖아요. 예. 구인 공고를 내고 이런 사람을 모집한다. 근데 그거는 허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는 고용계약서를 몇 달 뒤에 쓴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일단 뽑아 놓고서 일을 계속 시키면서 처음에 인제 면접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존에 받던 연봉 뭐 그 정도로 이제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왔는데 그 연봉에 월급을 몇 달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두 달인가 집어넣어 주는데 집어넣어 주고서 그다음 세 달째인가 네 달째에 이제 세 달째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연봉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거는 퇴직금이 포함된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왜 지금 얘기해 주냐." 그렇게 얘기하고 기존에 또 월급을 그 연봉대로 해 가지고 12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연봉을 줬어요. 그렇게 하고서 인제 그걸 들이밀고서 제가 따졌죠.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인제 그렇게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번은 그냥 넘어가자고. 그게 넘어갈 일인가요? 그게 넘어갈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저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서명은 했어요. 서명하고서 이제 월급 나오는 거 보니까 첫 달 두 번째 달에 그 연봉의 12분의 1을 나눠 가지고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이제 뺀 거예요. 퇴직금만큼의 그 돈을 빼 가지고 그 3 월, 그러니까 이제 3 개월 차 그때는 그 돈을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빼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 연봉 계약서는요,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그다음 날이나 그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3 개월이나 지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때 가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들이밀어 가지고 저는 이제 신뢰를 한 건데 인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참 재밌더라고요. 예. 막 화를 내고 자기가. 그리고 인제 고용계약서도 딱 한 장 해 가지고요. 거기다 서명하고 그 복사해 가지고 가져가래요. 예, 그래 가지고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가 그냥 콩가루더라고요, 콩가루. 예.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회사가 별로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직원들 이직률도 있고 그런 게 좀 오래 못 가고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뭐 지금까지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그 작은 건데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 제일 좀 심각했던 거는 이제 저한테 바지 사장을 요구한 거예요. 바지 사장, 바지 사장, 바지 사장. 참 웃기는 게 취업해서 얼마 안 됐는데 저보고 그 회사 대표가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황 과장 신용 좋나?" 신용이 제가 인제 신용이 그래도 그 상위 레벨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제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그것만 물어보고서 저 격리과장 통해 가지고 도장 하나 파오지. 그렇게 시켜 가지고 그리고 다 물어보니까 "자네가 이제 법인 대표 하나 맡아 줘야 되겠어." 뭐 그런 식으로 했 제 의사는 안 물어봐요. 그 술렁술렁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선배님 이제 경영학 전공하신 선배님한테 뭐 저도 경영을 전공했지만 그분이 제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보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야 그 바지 사장 나중에 인제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가 가지고 "나 이런 거 안 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대우를 많이 안 해 줘서 그렇지 그러면서 슬금슬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쪼금 지나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파산한 사람이에요, 파산. 그 대표가요,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명의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 가지고 또 회사가 좀 재무적으로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치인가 급여를 좀 이렇게 또 늦게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자꾸 그냥 막 그래 가지고 거의 거기 회사는 도망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이거 쓰레기 봉지죠? 이거 이런 색깔의 그 파란색 봉지 있거든요. 제가 거의 뭐 야밤도주는 아닌데 아침에 일찍 가 가지고 여기다가 그 회사에 있는 그 집게 있잖아요. 제가 가져온 거. 여기다가 막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회사가 그때 뭐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인제 이렇게 들고서 파란색 봉지 들고요. 이렇게 하고서 전철 타고 인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그 사람들이 좀 쳐다보죠. 저도 좀 부끄럽고. 근데 그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고 제가 거의 도망치다시피 인제 그 회사를 나오고서 몇 년 후에 우연히 제가 스포츠 신문을 잘 안 보거든요. 스포츠 신문은 뭐 볼 일이 없고 뭐 많이 봐 봤자 경제신문 보는데 우연히 스포츠 신문 보는데 어디에서 많이 보던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예. 회사하고 나오니까 그 회사예요. 이게 좀 사기 쪽에 문제돼 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사기친 거죠. 그래 가지고
뭐 돈에 대한 그런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법인 대표 해주고 막 그렇게 했으면 저도 뭐 제 이름으로 막 대출 받고 뭐 하고 막 명의로 막 이렇게 도장 찍어줘서 뭐 하고 뭐 직원 뽑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지금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 지금 이렇게 살지도 못해요. 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있고, 제가 이제 또 직접 목적을 한 건데, 회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직원 보고 이제 대출을 해라. 신용대출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져와서 회사에 좀 융통을 하고 당신 월급 주는데도 그렇게 쓰겠다. 이제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이제 대출 받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회사 직원이니까 이제 사장이나 대표가 시켜주니까 껄끄럽잖아요. 껄끄러우니까 이제 그거를 해준 거죠. 마지못해. 순수하기도 하고, 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회사가 자기가 뭐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신용으로 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 직원의 신용을 통해 가지고 할 정도면요, 이 거의 막장이라는 거거든요. 막장까지 갔는데, 이제 그거를 해준다면, 그거는 이제 약발이 오래 못 갑니다. 나중에 받기도 힘들고, 대출은 또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뭐, 저 사람 빌려줬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껄끄러워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주려고 해가지고, 실제로도 해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진짜로, 아무리 상대방이 뭐, 사정을 해주고 막 그래도, 이건 뭐, 거의 뭐, 보증 서는 거랑, 한정보증 서는 거랑 비슷해요. 뭐 대출을 2천만 원어치 받았다, 3천만 원어치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나중에 그걸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정보증. 그리고 이제 보증서라고. 직원 보고 이제 막 보증서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 예전에 퇴직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직원들 이제 퇴직금을 담보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도장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퇴직금 잘못되는 경우도 막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도장 찍어주고 서명하는 건 쉬워도 나중에 잘못되고 그러면 그냥 퇴직금 다 날려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퇴직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세상이 모르면은 당합니다. 예. 저도 조금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이야 경험을 어느 정도 많이 쌓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 개연성이 많았죠. 그렇지만은 그 전까지 갔다가 이제 주변의 도움이나 좀 주변에 좀 제가 이제 욕심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좌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누구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 개인 신용 정보를 회사에서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제가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직 공고하고 내용이 다른 경우. 예. 가면은 뭐 정규직이 아닌 뭐 실적자나 뭐 프리랜서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 감언이설로 속여가지고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제 그런 경우. 세 번째는 고용계약서를 처음에 써야 되는데 몇 개월 있다가 쓰면서 딴소리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뭐 법인 대표나 대표로 하라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건데 그걸 바지사장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 보고 뭐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한 회사에다가 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사람이요 도와주면은 그게 또 자기 환경이요 나중에 이렇게 어렵게 바뀌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네 미안하네 좀 상황이 좀 이렇고 뭐 그 얘기밖에 더 해요? 내가 할 말이 없네. 책임은 이제 자기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권 뭐 정규직 행원으로 얼마 있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런저런 일도 겪고 뭐 채권 추심 뭐 관련 업무도 하고 제가 경찰서도 많이 갔다 왔어요. 이제 회사 대리인으로 사기로 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이제 사문서 위조죠. 문서를 싹 위조해가지고 대출 받고 저희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 법이라는 거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기로 해가지고 뭐 경찰서 가가지고 제가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가서 뭐 진정서 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에서 이제 오라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법원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직장도 그렇고 요즘 뭐 취업하기도 힘든데 이런 경우 겪어버리면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사회 초년생분들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신의 욕심을 이용한다. 욕심. 마음이 지금 급하시더라도 이렇게 주변에 좀 상담을 많이 하세요. 저도 지금 예전에 그 바지 사장 하라고 했는데 그 선배님이 전화통화 한 통화 해가지고 이렇게 조언 받고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안 한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주변에 그런 멘토가 있으면 좋아요. 어른들 뭐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멘토 분들 이렇게 좀 알아두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막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근데 요즘 막 스터디 모임, 뭐 취업 스터디 모임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힘들더라도 그래도 더디 가더라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는 게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나온 저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전에부터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도 그런 일에 연루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절대로 이제 그런 경우는 부증스라는 거잖아요. 절대로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또 해줄 수도 없고 제가 책임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뭐 서운하네 뭐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서운한 거 떠나가지고 상대방한테 요구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 사기 조심하시고요. 그 악덕업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게 생각하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천성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겪어본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십시오. 예, 호시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 같은 그런 시야 그리고 뭐죠? 소걸음 맞나요? 네, 호시우마 이렇게 눈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취업도 이제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직장 들어가면요 그래도 한 10년 20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직장생활 자기가 원한다면 독립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취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